네, 이어서 2차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민법에 보면은 뭐 전세권, 임차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또 구체적으로 주택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대해서 좀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민생활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 한 55%가 자가하고 나머지는 임차 전세인데요.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주택임대차법은 많은 사람이 압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죠. 이 법은 81년도 제정이 됐어요. 3월 5일이니까 전두환 대통령 딱 취임한 그날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바로 제정된 그날 바로 시행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그 당시 상황이 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88년, 그 후에 또 88년에서 90년 사이에 88 올림픽이 끝나고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값이 올라가 자살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 전에는 임차기간이 1년이었었어요. 그래서 2년으로 개정을 하면서 항상 짝수년에 이 개정되는 게 기호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81년부터 2018년까지 21번에 대해서 사회적인 여건이나 상황을 변해서 계속 개정되어 왔습니다. 맞고 핵심적인 거는 임차인이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또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 보증금, 전세금이죠. 전세 보증금이죠. 그걸 반환을 받기 위한 걸 규정한 특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용 범위는 개인의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합니다. 그럼 개인만 해당되고 법인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고, 우리가 보통 LH가 법인인데 개인들한테 전세 임대주택 얻어주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또 외국인은 적용이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주거용 건물은 뭐를 주거용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주택이나 공동주택, 아파트 다 되겠지만 또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3년 정할 수도 있고 4년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2년입니다. 88년 이전에는 1년으로 했었어요. 2년으로 됐고요. 또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룰이 있는데 시행령이 있어요. 보면은 기준금리 플러스 3.5 했는가 하고 10% 비교해가지고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하는 거로 시행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졌어요. 이런 게 없다고 생겼고요. 또 임대료 인상률이 이제 상한이 5%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특별히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걸 보면 인플레이 될 때는 임대인이 좀 손해를 보고 디플레이 될 때는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데 디플레이션이 잘 없죠. 또 그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면 되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럼 인플레이 때와 디플레이 때 약간 이익 보고 손해 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자, 이게 판례를 좀 많이 봐. 이게 수십 년 가다 보니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어요.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법인은 병행 적용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또 그렇지만은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또 다가구 주택인 경우, 옥탑 부분 이런 경우는 거의 주거로 산다는 게 명확한 경우는 적용이 되는 거죠. 또 임차 목적이 주거 목적이 아니고 영업 목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도 집고 살아야 되니까 전세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이 돼 있고 이렇게 하면은 주민등록과 똑같이 봐가지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주택임대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이거는 대항력 정의가 뭐냐면은 임차인이 세들의 사람이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는 권리인데, 내가 낸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집을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주택을 주인으로부터 내가 인도받아 내가 점거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마치게 되면은 주민등록을 한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 이길 0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차주택을 좀 양수하는 사람은, 그죠? 집주인이 팔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새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지위가 승계된 거로 가고, 또 임대차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된 경우도 똑같이 이 법이 적용됩니다. 자, 대항력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어떤 효력이 있냐면은 임대차 관계를 계속 존속한다는 걸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양수된 주택 주인한테도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집주인이 거래된 경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점유보호 청구권을 할 수도 있고, 특별히 특정한 지역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특별히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변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임차주택의 일부분을 전대 양도할 수 있고, 주택의 방한칸을 전대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내가 조금 집을 편리하기 위해서 뭘 좀 부가적으로 했다. 예를 들어 베란다에 뭐 빨랫대 설치했다. 그런 거 나중에 좀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 하는데,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대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건저당권과 전입신고가 같은 날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하냐는 문제죠. 예를 들어 전입신고가 3월 24일 됐어요. 근데 저당권이 3월 25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이 길이 발생하죠. 그러면 전입신고 24일이잖아요. 그럼 25일날 발생해요. 그러면 저당권이 25일이에요. 그럼 저당권하고 동일 선상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항권의 효력 발생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라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고, 보통 계약을 해가 입주할 때 입주하는 날 등기부등본을 띄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전입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가구주택인 경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다가구집이 여러 개 있어도 호수가 있어도 그건 의미가 없고 지번까지만 해도 되거든요. 단독주택처럼 취급하는 거고.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호별로 등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호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그렇지 않으면 효력을 못 받아요. 근데 동사무소 직원이 뭐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급하여, 소명이 되면 소급하여 전입된 걸로 전입신고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가족의 일부만 전입신고된 경우도 대항력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학생들 서울에 와가지고 자취하잖아요. 그런 게 부모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자신만 주민등록된 경우도 판례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적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 갖췄는데 은행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먼저 저당해서 집을 주소를 잠시 옮겨놓으려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오면은 이 좀 효력이 없어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길날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길날하고 그날에 저당권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전입 시 대항력이 있는다는 거 이야기했고요. 그럼 최우선 변제라는 것이 있는데, 일정 이하의 보증금, 소액 보증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주소 이전이 되어 있는 경우는 뭐 다른 뭐 채권이 있으라도 최우선으로 먼저 갚는다 이거죠. 이거는 최약자 보호하는 등기가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의 보정 2년으로 하고, 근데 임차인은 2년 이하로 추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고, 확정일자 제도 여러분 잘 아시죠? 법원에서 배당금 지급 시 순위를 결정할 때 공시방법으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부분이 확정일자 제도가 있습니다. 자, 확정일자와 우선권 문제인데요. 확정일자는 정서에 그 작성한 일자에 완전한 증거가 있는 어떤 그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확정된 걸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주로 공정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데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고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은 그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봅시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대항요건인 주민등록 전입 3월 25일, 확정일자가 25일 같은 날인 경우에 임차인은 낙찰자에 대하여 대항 가능한가 불가하죠. 이길날 적용이 되니까. 그런 걸 아셔야 될 겁니다. 판례인데, 이거는 법률 시간에 배워야 돼요. 어떻든 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길날 한다는 거, 계속 거주시 그런 거 있고, 또 4번 보시면은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이 돼가지고 이제 경락이 되는데, 선순위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 사이에 내가 주민등록이 전입되고 임차인이 한 경우에는 그 임차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요걸 가끔 놓기는, 여기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는데 전하고 후 사이에 내가 주민등록이 전입된 경우는 대항력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액 임차인 보조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집이 경매되는 경우,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전입신고된 소액 보증금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다기 때문에 특칙을 해가지고 정책적 배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주는, 법률의 채권관계 순위를 떠나가지고 이는 특별히 어려우니까 먼저 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경매 기입, 개시 기입 등기 전에 전입신고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점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이 법에서 정하는 소액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리고 배당 종기까지 배당 신청을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줘요. 자기가 신청을 해야지 해주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 법률에서 돈을 주는 거죠. 근데 다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액보증금 배당 여러 명인 경우에 내가 그럼 2분의 1 범인이니까 소액보증금 사람이 여러 사람이고 금액이 적을 경우에 내가 했는 거 100% 못 찾아가는 경우도 간혹 생긴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내가 이사를 가긴 가야 되는데 저쪽 집은 계약을 했고 이쪽 집은 전세금이 안 빠져나가요. 근데 그러면 돈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받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은 내가 법원에 내가 사는 집 주택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돈도 한 2,0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종전과 똑같이 임차권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도면은 내가 어느 부분을 점유해서 사냐가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보시면은 명령 신청서인데 이거 법원에 가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2,000원 수입인지 붙이면 되니까 그러고 법원에서 알아서 이 등기를 해줍니다. 자, 전세금을 보존하는 방법 아주 중요한 건데요. 주민등록을 빨리 해야 되죠. 그리고 전입신고도 빨리 해야 되고, 이사하면은 내일 이사한다면 그 전날 하기 좋아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되고, 이거는 확인은 계약하고 이사하기 전날 확인하고 이사하는 날 확인, 세 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등기부사는 저당권 설정 계획을 좀 법적 관계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놓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이런 경우는 내가 돈을 좀 투입해가지고 보증보험 정권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증보험 정권은 가입하려게 되면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동의 얻는 걸 폐지해버렸어요. 동의는 안 얻어도 되지만도 내가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전화나 우편으로 주인한테 이야기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고, 근데 금액이 있는데, 허그 같은 경우는 0.128이고, 그래서 보증금이 1억인 경우는 한 10만원 정도 돼요. 여러분 많지 않은 것 같아도 꽤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즘 아파트 전세 한 4억 하잖아요. 5억 하잖아요. 그러면은 40만원, 50만원. 거의 1년에 그렇다는 거죠. 1년 요일이거든요. 그럼 곱하기 2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한 80만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적은 비용은 아니다. 어떻든 간에 요거는 좀 내가 확실하게 보험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좀 발생한다는 거. 여기 실로 생기고 있습니다.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수업 시간부터 여러분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요거 한 가지 여러분 알려주세요. 월세 같은 경우 주거비 지출하면은 소득공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임차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돼요.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가 양식이 있는데 그걸 하면은 연말 소득할 때 반드시 공제 받으니까 여러분 해당되는 거 잊지 말고 하시기 바라고요. 특약사항 같은 거 적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험이 있는데 이건 전 주택임대 똑같아요. 똑같은데 상가 건물 지역에 따라 금액 이하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따지는 방법이 환산 보증금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거고요. 이것도 2002년도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한 15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 10년이에요. 10년. 좀 종전에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었어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임차인이 차임을 돈 내는 상기, 월세 같으면 3개월이고 분기로 내면 3분기죠. 연체된 경우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19년에 했는데 이거 10년 확대되는 게 됐고요. 이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했는데 좀 임차인이나 좀 과하다는 부분
과하게 보호해준다는 부분이 임대인 부분은 10년 동안 묶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어떻든 간에 약자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